네,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엔 신용환 전 서원대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예, 지금 관저 분위기는 좀 전해드리신 게 있습니까? 체포 직전 단계 1월 15일 전 단계에 보시면 수많은 원로들도 부르고 변호인들도 많이 부르고 했단 말이죠. 지금 그 이상으로 바쁘다는 거죠. 그래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이번은 친위 쿠데타잖아요. 기존 질서를 때려엎는 게 아니라 자기를 그렇습니다. 지키기 위한 친위 쿠데타다 보니까 검, 경, 정부 각 부처 포함해서 굉장히 넓고 깊게 그 내란 세력들이 포진돼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고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정말 그들 입장에서 눈물겨울 정도로 아주 미친 듯이 그 방어하고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 점을 저희가 명심해서 봐야 됩니다. 용산 분위기는 살아 돌아올 수 있다고 믿습니까? 겉으로 그렇게 이제 경호처에서도 실제 김성훈 씨가 그 얘기도 하고 지난 10일 날 직원들에게 일종의 김성훈 차장이 그 얘기를 합니까? 네, 직원들한테 지난 10일 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용산도 마찬가지로 그러는데 실제 행정관들이나 직원들 분위기는 이미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거의 다 알고 있는 분위기랍니다. 근데 경호처는 좀 계속 동렬하기 위해서 살아 돌아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실제 10일 날 이제 직원들 간부들을 모아놓고 기각돼서 살아올 것이다. 그에 대비해서 어떻게 하고 그동안 그 방어 과정에서 뭐 징계 이런 처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 얘기 조금 이따 여쭤볼 텐데요. 김성훈 차장에 대한 어떤 영장 분위기 좀 혹시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오늘 이제 신청을 한 거잖아요. 검찰에 신청을 한 거죠. 그러면 대검의 그동안 행태, 방첩사와 통화했던 거, 그 다음에 몇 번씩을 법원에 보내지도 않고 자기 단계에서 기각했던 거,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석방 이런 거에 비추어 보면 당분간 아마 탄핵 판결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끌겠죠. 시간을 끌겠죠. 뭉갤 수도 있고. 수사심의위에서 권고까지 한 사항이지만 아마도 이제 당장 하지는 않을 거고 시간을 끌겠죠. 근데 이 와중에 김성훈 차장이 안 잡혀가고 있으니까요. 그 보복 인사한다는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뉴스아이킥에 나와서 인사 알박기 그리고 어떤 증거인멸 이거의 연관성을 강력히 말씀드린 게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8일 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석방되면서 이러이러한 조치를 한다는 첩보를 받았습니다. 13일 날 징계위에 회부한다라는 거를 첩보로 받고 징계위 회부 대상은 그 합법적인 영장 집행을 막지 않던 네네 그거를 허용하던 불법으로 예를 들어 총기를 사용하거나 해서 막으면 안 됩니다라고 강력히 이제 건의를 하고 저항했던 경호 3부장 그러니까 합법적인 행위를 하던 어떤 그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징계위였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그분에 대한 성씨까지 이제 언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경호 3부장, 남부장이라고 하는데요. 그까지 밝혀도 되는군요. 실명까지는 제가 하고 이미 많은 국민들이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국회 내란 특조 청문회에서 맨 뒤에 이제 증인석 있고 가림막 뒤에서 목소리로만 답을 그때 국회의원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억누르면서 그 억울한 그 부분을 담담하게 표현했던 분 바로 그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면 1월 3일 날 첫 번째 체포가 실패를 했잖아요. 그리고 1월 15일 날이 이제 두 번째가 된 거잖아요. 그 사이에 1월 12일 날 경호처 간부들 모아놓고 회의하고 하는 자리에서 누가 밖에 뭐를 만났다. 그래서 비밀을 누설했다는 식으로 이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당당하게 내가 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만 거기서 비밀 누설 이런 건 없다. 1차 실패하고 어떤 그런 극심한 혼란 상에서 이제 뭐뭐뭐를 서로 교환했다.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비밀 누설은 전혀 없는 거죠. 입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때 이제 대기발령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 1차적인 징계를 한 거죠. 일종의 이제 보직에서 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이제 경호처 직원들이 굉장히 막 긴장하고 쫄았을 거 아니에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13일 날 징계위원회 회부하면서 징계위원회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경호처에 고등 징계위원회가 있고 일반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등징계위원회 위원장이 김성훈 차장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오늘 구속영장 신청이 됐듯이 이분은 피의자 아닙니까? 범죄. 그런 사람이 범죄 피의자가 인사를 하고 있군요. 인사를 또 징계를 하는 어떤 책임자다.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본인은 그 징계 당시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 회의 때 징계위원회 때는 빠졌다고 하는데
그래봤자 그 사람들의 뜻을 받든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 징계위원회 회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의 징계 6단계 가운데서 경징계 2개, 감봉 정직 빼고 예. 중징계 4개 단계 중에서 가장 높은 파면, 예. 그 다음 단계인 해임. 예. 그래서 아주 높은 이 해임 결정이 일단은 난 거죠. 경호처 예. 자체에서. 혐의는 뭐를 주장합니까? 비밀 누설이라고 이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얘기했던 밖에 나가서 누굴 만났다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경호상에 문제가 될 어떤 뭐 지형지물이나 예. 어떤 위치를 가르쳐줬다 이런 거를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일방적으로. 그런데 지금도 지적하셨지만요. 그 징계를 하는 당사자, 징계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 합법적인 영장 집행을 막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그렇죠. 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징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그때 이제 예. 그 남 경호 예. 3부장이 이제 주장했던 것이 법원에 합법적인 영장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우리가 막으면 안 된다. 예. 더구나 어떤 무기라든지 총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막으면 안 됩니다. 예. 라고 이제 강력히 건의를 하고 저항을 했고 예.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거에 동의를 했다는 거죠. 예. 그랬는데도 이제 뭐 보직에서 빼고 그때 이미 1차 이제 가해가 있던 것이고 징계가 있었던 예. 것이고 이제 13일 날 일종의 2차 징계가 있었던 셈이죠. 예. 자, 관저 얘기로 좀 잠깐 다시 돌아가면요. 대통령 아까 이 친위 구태타기 때문에 각종 세력들이 지금 딱 붙어서 결사옹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도 많이 드나드는 걸로 들으셨습니까? 네, 각 분야에서. 사실은 이제 이런 예. 비유를 하자면 어린아이 키우는 분들이 아이가 갑자기 조용히 있으면 굉장히 긴장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있으면 와장창 쿵쾅 뭐 부엌에 싸놓은 뭐 냄비 같은 게 떨어진다든지 막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일주일간 조용하잖아요. 그렇습니다. 8일 날 석방 이후에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물 밑에서는 정말 빠르게 어떤 발버둥 치듯이 정말 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겁니다. 자, 이들이 이번에 들어가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밖에 없다.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고 그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들을 탄핵 파면시켜야 된다는 그 강도와 이들이 살기 위해서 버티고 노력하는 강도가 어느 게 더 셀까? 본능적으로 그들이 항상 아랫목에만 살아왔던 사람들이고 승패를 항상 승패로만 세상을 재단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진다는 게 자기 사전에서 잘 안 통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강도는 어마어마하다. 필사적이다. 그러면 그때 이제 체포되기 전에도 10명 이상의 그 원로와 자문 그룹들을 계속 안에 불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김문수 씨가 이제 후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발언이 그때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도 그 이상의 움직임을 계속 정신없이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어디 집중할까요? 추정이겠지만. 결국은 이제 그때 체포되기 전에 했던 말이 있거든요. 내가 최악의 경우 이재명만큼은 내가 끌고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시간 끌기. 어차피 지금 기각이란 말이 쏙 들어갔잖아요. 다 각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누구는 각하라고 부르면서 각하를 주장하자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기각 내용적인 면에서는 이미 뒤집을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니까 법률가들이니까 거기도 일제히 그 얘기는 들어가고 형식적 절차적인 걸로 시간을 끌으면서 100일째 되는 3월 26일을 보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무속적인 것까지 연결되는 면이 있죠. 천공이라는 사람이 뭐 100일째 그리고 혹자들이 얘기하는 춘3월이 되면 운기가 바뀐다까지도 이게 이제 황당하게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무속적인 것까지도 이제 연계가 되는 거고요. 무속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또 의도를 하겠죠. 뭐 그걸 다 믿어서 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들은 이 절차적 하자, 형식적인 하자를 걸면서 오는 건 오로지 시간 끌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용 자체를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용 기각 이 부분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각하 형식적 절차적인 걸 걸어서 계속 시비를 걸면서 끄는 거죠. 명백해지는군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기각 자체는 바라지도 않고 불가능하다는 걸 아니까 절차적 부분에 총력을 집중해서 가능하면 늘어뜨리자. 그래서 무속적인 걸 합치면 춘3월을 넘기자. 그건 이제 해석의 영역이지만 그것까지도 연결이 되게 지금 너무 늘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상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법부가라지라고 하는 사람들의 법 기술을 저희가 여실히 봤잖아요. 석방하는 과정들을 눈뜨고 이제 코 베어간 셈이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기술을 써서 그렇게 시간을 끌을까에 대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면이 있죠. 지금 많이 이제 부각돼서 나왔지만 한덕수 총리 걸 먼저 하라라고 하면서
2024 헌나 2345 5가 처리가 됐단 예. 말이죠. 내일이면 6번이 이제 변론이 시작되죠. 예. 시간 끌기에서 6번도 상당히 강하게 작용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쯤에는 날짜를 정해서 나오는 게 맞다. 예. 왜냐하면 내일 이제 변론이 오후 2시부터 박성재 장관 거 네, 시작이 되면 그동안 비협조적이었던 검찰이요. 예. 그래서 한 번씩 변론이 끝났잖아요. 한 예. 번에. 근데 만약에 왕창 자료를 내면서 또 증인 신청을 왕창 네. 하면서 두 차례 세 차례 변론하자 이거 먼저 끝내고 8번 9번이란 말이죠. 윤한 예. 그 뒤에 거는 나중에 해라 예. 라고 일제히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죠. 내일. 그 전략은 그렇게 추정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시간 끄는 방법은 정말 그들도 다양하게 있다. 그것에 대한 노력, 연구, 그다음에 수도 없이 이제 이 내란에 동조한 세력들에게 이제 컨택하면서 예. 같이 연락하고 또 증거인멸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비아폰 증거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아마 이제 그 서버를 예. 없애지는 못했죠. 지난번에 예. 운영본부장이 나와서 직접 대답을 했으니까요. 예. 그거는 있다라고 말을 했었으니까 그거는 직접적으로 지우지는 못해도 그건 이제 지우면 완전히 범죄가 드러나니까요. 완전 범죄가 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안가를 갔다는 설이 있잖아요. 영상에 그쪽 방향으로 가는 영상이 예. 있잖아요. 그러면 안가를 갔다 그러면 지금은 술 먹으러 간 게 아닐 겁니다. 예. 증거인멸. 아차 뭐를 놓쳤지 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예. 마찬가지로 이들이 가장 증거인멸에 대해서 정확히 할 사람은 역시나 내란 우두머리죠. 전체를 총지했기 때문에 예. 아차 뭐를 빼먹었지 예. 이런 부분을 가장 정확히 알겠죠.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여러 사람들과 컨택하면서 시간 끄는 방법들 예. 그다음에 증거인멸에 대한 거 지금 당장 인사알박기 인사 보복이 오면서요. 예. 증거인멸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했을 때 경호처 예. 그리고 대통령실 직원들 굉장히 심리적 압박, 심리적 위하, 예. 겁을 먹죠. 그러니까 시키는 거에 안 했다가는 저렇게 큰일 나겠구나. 예. 잘못하다가는 파면도 당할 수 있고 예. 물론 파면을 당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연금까지 삭감이 되는 예. 경우가 있거든요. 예. 물론 나중에 이제 소청 심사라든지 행정소송을 통해서 복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알 수가 없죠. 예. 나중 일이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2의 박정훈 대령 예. 이런 것들을 지금 이런 게 버젓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어떤 그 불법적 지시의 주 대상은 주 내용은 증거인멸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실제 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증거인멸까지 연결이 되죠. 예. 어떤 지시를 하더라도 이제 겁을 먹게 되니까 안 따를 수 없는 그런 효과가 들으시기에 생기는 이미 거죠. 많이 위축돼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위축돼 있죠. 실제 정보가 덜 흘러나오죠. 그래요.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요. 정보가 덜 나오는군요. 상대적으로 훨씬 덜 흘러나오죠. 지금 징계 이루어지고 막 대통령 풀려. 왜냐하면 이 징계위가 된다는 게 제가 알게 된 게 지난주 월요일쯤이거든요. 예. 13일 날 징계위원회 회부된다고 하는 게 그쯤부터 현격하게 그래요. 덜 나오죠. 긴- 분위기랑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건희 여사는 뭐하고 어떻게 지낸다는 더 바쁘다라고 합니다. 원래도 이제 그렇지만 예. 김 여사를 최근까지 이제 쭉 만났던 제일 많이 만났던 분이 있어요. 예. 한남동 그 공간에도 거의 계속 들어갔던 분이 있어요. 그래요? 예. 심리적으로 나중에는 예. 2023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2024년 초에는 어느 정도 김 여사도 내란 이 부분을 예. 알았다는 것 같아요. 그분의 의지 언제부터 전원이지만 언제까지요? 2023년 11월부터는 예. 1시간 얘기하면 본인도 50분 이상 얘기하고 예. 짜증 이런 이제 감정의 기복 업다운 아마 이제 그게 자승스님 입적 그 즈음부터일 겁니다. 예. 그리고서 이제 명태균 씨가 그쯤부터 불거졌단 말이죠. 예. 명태균 씨 건이 외적으로 불거진 건 재작년 말 말씀이신가요? 예, 외적으로 불거진 건 작년 9월이지만 예. 선관위에서 실제로 이제 검찰에 넘기고 하는 건 훨씬 이전이거든요. 예. 그럼 그쯤부터 이제 여러 가지를 알았을 것 같다. 한 작년 4월쯤 되니까 굉장히 그 감정 컨트롤이 안 되고 그래요. 하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다. 지난해 4월쯤에요. 네네. 예. 그래서 작년 9월쯤까지 들어가고 잘 안 들어갔다. 그런데 그때 보면 굉장히 어떤 그 격앙돼서 누구누구 탓을 하고 욕을 하고 이런 장면들을 예. 많이 봤다는 겁니다. 그게 다 어떤 명태균 씨 관련이거나 명태균 씨거나 이제 본인의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본인한테 불리한 정보가 나오는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에 대한 증오를 굉장히 표현했다 이 네네. 말씀이시죠? 그게 그러면서 감정 컨트롤도 잘 안 됐다. 감정 컨트롤이 안 되고 막 폭발하고 네. 그게 작년 한 4월경이란 말씀이시죠? 4월경부터 이제 9월경까지는 굉장히 그게 심해서 예. 9월경 이후에는 이제 잘 안 보게 됐다 이런 얘기. 그렇다면 그 일들이 어떤 이 계엄이라는 작업에 있어서 같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추정이가 뭐 거기서 그거는 이제 예. 다 추정의 영역이지만 추정이죠. 어떤 예. 흐름을 알고 왜 저기도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고 이제 김봉식 그
서울경찰청장이 얘기하듯이 결국은 그런 게 그렇게 반영된 것 아닌가라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추론이 되겠습니다. 감정 컨트롤이 막 안 되고 화를 내고 자신한테 불리한 정보가 막 쏟아져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그러면서 이걸 가만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실제 밖으로 이제 흘러나온 대표적인 얘기들 중에는 거기서 보피라는 유땡땡 정땡땡 뭐 실명으로 인터넷 치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에게도 이제 짜증을 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일을 좀 격하게 시키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인들한테 여러 가지 불만을 얘기한 게 있습니다. 김건희에 대해서. 그게 이제 제 귀까지 들려온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너무나 이제 잘 자란 에피소드라서 다 예를 들면 뭐 한밤중에도 어떤 이상한 심부름을 시킨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오전까지도 막 어디를 방문하고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발 토요일 오전만은 해서 이제 한동안 토요일 오전에 행차를 좀 줄이는 이런 일도 있기도 자주 했고요. 새벽에 나가고 이랬군요, 그러니까. 새벽에 뭘 알아갖고 와라 뭐 이런 이제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새벽에 뭘 가서 알아와라 시키고. 네. 요새는 어떻습니까? 혹시 뭐 지금도 비슷한 패턴인 것 같습니다. 요새 그 일은요. 그런 류의 이제 심부름 시키고 하는 것들은 뭐 더 바빠졌으니까 지금 이제 그 한남동에 있을 날이 며칠 안 남는다는 거를 본인들도 이제 감각적으로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더 바쁘게 정말 물밑에서 정말 많은 가용 자원들 인력들을 동원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김건희 여사는 어떤 이 윤석열 피청구인의 운명이 끝나간다는 믿는 쪽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뒤집을 수 있다고 믿는 쪽입니까? 들으시기에. 그것까지는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그분들도 뭐 결국은 이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옆에 다 있는데 이게 뭐 반드시 살아온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을 거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쨌든 끌어서 회생할 솟아날 구멍을 만들고자 하는 몸부림이겠죠. 이건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오늘 어떤 신문 기사 중에 하나라서 혹시 신 교수님 보시기에는 과거에 보면 김건희 여사랑 대통령의 관계가요. 어떤 약간의 뭐 어떻게 보면 권력 투쟁적 성격도 있었고 김건희 여사가 권력 혹시 장악했다 거의 뭐 이런 뭐 이것도 하나의 어떤 추정들이고 혹은 뭐 전언들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분석에 아니 언론에 이제 많이 나와 있지만 V0란 말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명수 기자랑 통화에서의 말의 내용 그 쓰는 뉘앙스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그 위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V0라는 의식적으로는 분명히 위에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딱 실제로 얘기하는 게 그리고 내가 만든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뭐 우리가 같이 만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만든 내가 뭐를 이 자리에 와 보니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니고요. 실제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산전수전 공중전 정부적 감각 단수가 굉장히 높다. 물론 이런 말씀 드릴 때 댓글에 굉장히 안 좋은 댓글 달리지만 실제 야전에서 터득한 그 내공이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높다는 걸 인정을 하고 우리가 그에 대한 대책을 항상 마련해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살라고 몸부림칠 때도 대통령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단순히 뭐 어디 가서 뭐 물어보라 이런 거 말고 더 구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석방되기 전날까지 모 언론에서 뭐 2박 3일 동안 사라졌다. 물론 대통령실은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만 그게 그런 때 진짜 사라졌다면 그런 때 뭐를 했을까? 그럼 이 석방이라는 게 과연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 김건희 역할은 뭐였을까? 이런 것들이 항상 무엇을 상상해도 그 상상 이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퀘스천을 가질 수 있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환 전 서원대 석좌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